몸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힘이 빠졌다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말을 안 듣고, 갑자기 숨이 차고, 갑자기 어지럽다고들 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갑자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은요, 성격이 참 성실합니다. 망가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티를 안 냅니다. 참고 버티고 적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 괜찮음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 이야기 아닙니다. 약 이야기 아닙니다. 늦어도 65부터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줄이지 않으면 아프지 않게 늙는 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걸 줄이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큰 병 없으신 분들, 아직 혼자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바로 그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을 때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까진 괜찮았어요. 진짜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까진 버틸 수 있었어요. 버틴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마지막까지 참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출근도 없고 시간에 쫓길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틀린 말 아닙니다. 문제는 그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입니다. 68살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 떠도 급할 게 없고 하루가 느긋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 있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그대로 잠드는 생활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밖에 나가냐고 여쭈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히 나갔다가 무릎 아플까봐, 다칠까봐. 이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몸은요, 쓰지 않으면 아프지 않게 굳는 게 아니라 아프게 굳습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느낌도 없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힘이 안 들어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됩니다. 그때서야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걸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세요. 정답은 이겁니다. 아픈 걸 참고 걷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릎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잡아주던 근육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어르신 댁에 가보면 하루 종일 물컵이 그대로 있는 집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물 안 드세요?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밤에 깨는 게 싫어서, 갈증이 없어서. 그런데 갈증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조금씩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도 어려워지고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가 같이 옵니다. 65살 이영자 어르신은 자주 어지럽다고 병원을 다니셨는데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루 물 섭취를 물어보니 커피 2잔, 국물 조금, 이게 전부였어요. 물을 조금씩 자주 의식적으로 드시게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어지럼증이 확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눈에 보이게 마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약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문제는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먼저 안심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약이 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생활은 그대로 둬도 되겠지. 하지만 약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버티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약의 종류와 양만 점점 늘어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약에만 몸을 맡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움직이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쉬는 것만으로도 약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될 만큼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괜찮음이 어디까지 괜찮은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몸은 정말 성실해서 망가지기 전까지 끝까지 버텨줍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이미 많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원래 없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에 깊게 자는 잠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자주 깨는 게 아니라 잠의 질이 완전히 무너질 때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회복을 못합니다. 낮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잠이 더 안 옵니다. 이게 노년의 악순환입니다. 수면제는 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잠깐 눌러두는 겁니다. 회복의 잠과는 다릅니다. 잠을 바꾸려면 낮부터 바꿔야 합니다. 햇빛을 조금 더 보고 낮에 몸을 조금 쓰고 저녁에는 TV나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보는 것.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지켜지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혼자 버티는 습관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말하는 힘이 줄고 생각이 안으로만 말립니다. 67살 최명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나가면 괜히 남 눈치 보이고 말 섞는 게 힘들어졌다고요. 사람을 만나는 건 기분 전환이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 시간이 몸을 지탱해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걸 다 바꾸기엔 너무 많다고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하나만 줄이자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걷기든 물컵 하나 더 들기든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든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보는 거든 하나만 바꾸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노년의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괜찮으신 분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괜찮을 때 줄이셔야 합니다. 버틸 수 있을 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고 대부분은 아주 조용하게 눈치 못 채게 조금씩 방향을 틀다가 어느 순간 버티던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그런데요, 그 어제는 하루 전 어제가 아닙니다. 보통은 몇 년 동안 쌓인 어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다만 늦어도 65부터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걸 그대로 안고 가면 몸이 버티기 너무 힘들어지는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줄어들어야 하는 건 움직임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은퇴를 하면 하루가 갑자기 느려집니다. 출근도 없고 시간표도 없고 굳이 나갈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 괜히 나가서 피곤해지느니 집이 낫지.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문제는 그 편한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68살 김정우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분도 처음엔 쉬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 먹고 TV 보고 잠깐 누웠다가 저녁 먹고 자는 생활. 처음 몇 달은 몸도 괜찮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갈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괜히 무릎 신경 쓰이고 사람 많은 데 가면 피곤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실제로 걷는 거리가 집 안에서 냉장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가 됩니다. 이때 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 이 정도 움직임이면 이 근육은 필요 없겠구나.
이 균형 감각은 써먹을 일이 없겠구나. 근육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느낌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됩니다. 계단에서 한 번에 다 못 오르고 중간에 멈춥니다. 그제야 나이 탓을 하시죠. 그런데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내 발로 땅을 밟는 사람과 집 안에서만 하루를 보내는 사람의 몸 상태는 1년만 지나도 차이가 확 납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릎 아픈데도 걸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픈 걸 참으면서 걷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릎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지탱하던 근육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통증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을 마시는 양입니다. 어르신 댁에 가보면 하루 종일 물컵이 거의 그대로인 경우 정말 많습니다. 왜 물 안 드세요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장실 자주 가게 돼서, 밤에 깨는 게 싫어서, 갈증이 없어서. 그런데 갈증은 몸이 보내는 아주 늦은 신호입니다. 이미 수분이 부족해진 다음에 나오는 신호입니다. 몸속 수분이 줄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피입니다. 피가 조금씩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가 어려워지고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가 같이 옵니다. 65살 이영자 어르신은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는데 자꾸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하루 물 섭취량을 자세히 여쭤보니 커피 2잔, 국물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을 조금씩 의식적으로 나눠 드시게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어지럼증이 확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의식적으로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늦어도 65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에 대한 의존입니다.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약 줄이라고? 그럼 아프면 어떡하냐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까지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약을 먹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약이 있으니까 생활은 그대로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 관리는 조용히 멈춥니다. 약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이 약들이 몸을 대신 움직여주진 않습니다. 대신 물을 마셔주지도 않고 대신 잠을 자주지도 않습니다. 69살 박상수 어르신은 약을 정말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서 한 알도 안 빼먹으셨어요. 그런데도 점점 더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고 자꾸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다. 그런데 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셨고 물은 거의 안 드셨고 밤에는 잠이 얕았습니다. 약은 성실했지만 몸은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약 말고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걷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약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넘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에 깊게 자는 잠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밤에 2-3번 깨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회복을 못합니다. 낮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또 잠이 더 안 옵니다. 이게 노년의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떠올립니다. 약 먹으면 자긴 자니까. 그런데 수면제는 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잠깐 눌러두는 겁니다. 회복의 잠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더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바꾸고 싶다면 밤부터가 아니라 낮부터 바꿔야 합니다. 햇빛을 조금 더 보고 낮에 몸을 조금이라도 쓰고 저녁에는 가만히 앉아서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않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기본이 지켜지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5번째로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버티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람 만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괜히 연락하기도 그렇고 바쁠까봐, 귀찮을까봐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는데 너무 익숙해지면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67살 최명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괜히 남 눈치 보이고 말 섞는 것도 힘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안 만나면 말하는 근육도 같이 줄어듭니다. 생각을 말로 꺼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안으로만 말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울감이 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무겁고 아픈 데는 없는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 병원만 다니면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기분 전환이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몇 번이어도 됩니다.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 시간이 몸을 지탱해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줄여야 할 게 너무 많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먼저 줄이자는 겁니다. 왜 하나냐면 몸은 동시에 여러 지시를 받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바뀌면 몸은 그 변화를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루에 10분 걷기든 물컵 하나 더 마시기든 잠드는 시간을 30분 앞당기기든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보는 거든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 제일 하기 싫지 않은 것,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답입니다. 68살 김성호 어르신은 운동도, 식단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기, 처음엔 별 느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밖에 나갈 힘이 조금 생겼고, 그 다음에 걷는 거리도 늘었습니다. 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연결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쉰다고 몸이 회복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65 이후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조금씩 깎입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 물 안 마시는 습관, 약에 맡기는 마음, 잠을 대충 넘기는 태도, 혼자 버티는 시간. 이걸 그대로 안고 가면 몸이 버티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만 줄이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이게 젊을 때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젊을 땐 무리해도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회복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아직 괜찮은 분들께 더 중요합니다. 아직 혼자 다니시는 분들, 아직 큰 병 없으신 분들, 아직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대상입니다. 괜찮을 때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나면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기 싫어지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만날 기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조금 귀찮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이건 의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 이야기도 아닙니다. 타이밍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지나치면 선택지는 계속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라도 붙잡으면 몸은 아직 충분히 응답할 힘이 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를 무시하면 조용히 멀어질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히 내 얘기 같아서, 괜히 지금까지 해온 생활을 되돌아보게 돼서 그 불편함 아주 정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크게 아프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찝찝하게 마음을 건드리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지금은 바쁘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그 나중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 말에는 후회보다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조금씩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겁주는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병 이름도 수치도 통계도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생활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몸은 절대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 이건 내가 줄여볼 수 있겠다 싶은 것. 아주 사소해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 조금 줄이기, 물컵 하나 눈에 보이는데 두기, 잠들기 전 불 끄는 시간 조금 앞당기기, 먼저 연락 한 통 걸어보기,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몸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65 이후의 몸입니다. 생각보다 느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기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요즘 내 몸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하나. 예를 들면 계단이 힘들다, 잠이 얕다, 자꾸 어지럽다, 집에만 있게 된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어디부터 손대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바꾸면 부담이 덜한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완벽하게 살자는 채널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자는 채널도 아닙니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노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하루에 작은 생각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뀌는 건 거창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의 생활입니다.